안녕하세요. 맥킨의 지혜투자클럽입니다. 셀트리온. 자, 오늘자로 나온 현대차증권의 셀트리온 리포트의 목표가 27만원. 자, 제목은 야심차게 준비한 토핑의 킥은 없었지만 맛은 지켜낸다. 리포트 내용 좀 살펴보고요. 오늘 주가는 종가상으로 17만 1,400원에 마감되었습니다. 차트를 먼저 좀 살펴봐 드리면 이번 주 이제 월요일날 양봉이 나오고 난 다음에 어제하고 오늘은 이제 캔들 몸통은 이제 작은 위아래 꼬리가 있는 도치성 형태의 이제 캔들 흐름이 나왔죠. 이제 프로그램 쪽에서는 이틀 정도 이제 어제하고 오늘 프로그램은 매도가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장중에 이제 수급 주체 창구 쪽으로 이제 뭐 보시면 공매도 쪽 이제 신한, 뭐 JP모건, 한국 요런 쪽에서는 매도가 나왔고요. NH투자증권으로 이제 매수세가 뭐 들어오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분봉으로 뭐 보시게 되면 아침에 또 17만원 또 언더로 좀 내려갔다가 아침에 고가를 이제 오후에 12시 넘어서 한번 돌파 시도를 했다가 다시 이제 뭐 한 1200원 정도 약보합권 정도에서 17만 초반 가격을 유지하면서 21 이평선 가격대가 이제 18만원대고 3일 정도 이제 이 월요일에 양봉이 나오면서 일봉상에서는 파라볼릭 추세는 상승 추세로 일단 전환시켰습니다만 이 거래량이 하락으로 내려갔을 때 결국 이제 진펜트라의 어떤 실적 어떤 기대 가이던스보다 많게는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의 매출이 나오다 보니까 이 16만원대까지 빠지고 반등은 그렇게 강하지 못합니다. 거래량은 좀 약한 상태에서 이 흐름들이 이어졌고, 뭐 시간에도 한 400 정도 빠지면서 17만 1,000원대 흐름. 여전히 이제 뭐 장기적으로는 16만원대 뭐 이 가격 밑단에서는 매수 구간에 해당되는 뭐 저평가 매력도가 높아납니다만 강한 반등은 제한적으로 아직 나오고 있지 않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래서 리포터 관련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이제 현대차증권의 이제 내년도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이제 뭐 120페이지 정도의 리포트인데, 그 중에 이제 셀트리온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3분기 실적과 더불어서 이제 리뷰의 이제 내용들이 이제 주로 나와 있습니다. 야심차게 준비한 토핑의 킥은 없었지만 맛은 지켜내다. 그래서 애널리스트는 이제 연호래고요. 보조 이제 아래에 있는 이제 이현석, 여기에서 뭐 작성을 했다라고 봐야 되는데요. 타켓 프라이스가 27만원대고 지금 17만원대니까 56%의 상승 여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최근에 이제 뭐 그 넷플릭스에서 그 백종원 관련되는 그 프로그램이 흑백 요리사인가요? 거기가 화제돼 보니까 이 제목 짓는 거는 이제 그런 거를 많이 이제 리포트의 트렌드를 많이 담는 게 요즘에 그 리포트의 특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 관련되는 부분들은 8,819억 정도, 그 정도가 나왔고, 그 다음 누적으로는 2조 이제 5천억대 중반 정도 나왔기 때문에 4분기까지 하면 회사에서는 이제 뭐 3조 5천억대 뭐 가능하다, 이렇게 회사에서도 이제 공지를 올렸고, 2023년도 전체 매출액은 일단 넘었기 때문에 4분기까지 포함하면 매출액 증가액은 계속 되고 있는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근데 이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부분들은 영업이익이라고 하는 게 결국 이제 신규 제품이라든지 마진이 좀 센 게 나가게 되면 영업이익 관련되는 부분들이 이제 올라올 수 있는데, 특히나 이제 진펜트라의 어떤 매출이 얼마가 됐을까 굉장히 큰 화두였는데, 생각보다 뭐 심한 어떤 하우스에서는 한 10분의 1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가 하향이 되는. 근데 내년도 기대감은 여전하니까 큰 폭의 하향은 아니었습니다만, 지금 이제 새롭게 매출을 장출하는 핵심 제품구들이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뭐 베그젤마였고, 이 세 제품의 합산 매출은 전분기 대비 Q&Q 관련해서 46.7%니까 고속으로 성장하고 있는 부분들이 나왔죠. 근데 이제 진펜트라가 여전히 이제 직판으로 미국 시장의 어떤 장벽을 아직까지는 이제 매출액으로 보여주고 있지 못합니다. 62억 정도니까.
실질적으로 3대 PBN가에 등재된 완료된 시점이 10월이었기 때문에 3분기보다는 4분기 내년도에 어떤 기대감이 더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이 진펜트라는 실적이 이제 제대로 나올 때 이제 리레이팅이라든지 주가도 이 부분에 반영을 더하고, 이제 밑으로 가면 밸류에이션 이제 매력 구간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매수가 되는 거고, 주가의 어떤 드라이브는 결국 진펜트라가 어떻게 이제 4분기 내년도 해주느냐가 일단 뭐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램시마 SC가 유로 매출이 늘어났던 부분들을 근거로 미국 관련되는 부분 기대는 뭐 여전하다, 이렇게 봐야 될 거고요. 그래서 진펜트라가 뭔가 드라이브를 내줄 때 후속으로 이제 회사가 지금 이제 신규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장 지금 핫한 것 중에 하나가 ADC 쪽이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바이오薬품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CDMO 관련되는 부분들도 뭐 좀 영향을 받는 부분들인데, ADC 관련되는 부분들은 이제 비임상 관련되는 부분에 발표를 학회에서 했고, 내년도에 이제 세 가지 ADC 신약의 IND를 이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펜트라가 받쳐줬을 때 이제 이런 부분들이 리레이팅 되는데도 영향을 주죠. 왜냐하면 여기는 실적의 어떤 가시하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진펜트라가 직판을 통해서 성과를 내면 매출뿐만 아니라 수익성에 상당히 영향을 주기 때문에 뭐 이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현대차증권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 27만원대를 기존 매수 의견은 유지하는 어떤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2024년도에 이제 3조 중반대의 그 부분들은 현대차증권도 회사하고 거의 비슷하고요. 내년도 내후년에 보면 2026년도에는 5조대까지 성장을 하게 되면, 현재 이제 주가 수준으로 보게 되면 내년도 내후년도에는 극심하게 이제 저평가 영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주가가 이런 부분을 반영하면서 이제 올라갈 수 있는 룸을 만들 수 있는 펀더멘탈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분기 관련되는 부분에 대해서 뭐 디테일한 부분들은 앞서도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제 신규로 들어오는 기존의 이제 캐시카우 역할하는 램시마, 아이비나 트록시마나 허주마 같은 경우는 이제 QOQ 관련되는 부분들은 조금 빠졌습니다만, 후속 램시마, SC, 유플라이마, 메그젤마 관련되는 부분들이 속도를 내면서 그나마 좀 방어를 했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이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 이 부분들이 이제 어떻게 되느냐가 뭐 주가 측면에서는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진펜트라 관련되는 부분에 62억 매출이 상당히 좀 아쉬웠던 부분이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뭐 7월 이후에 환급도 시작되고 합니다만 3분기에서는 생각보다는 하이하는 매출이었고요. 신규 처방의 경우 이 IB제형으로 이제 개시를 해야 되는 기간이 존재하고, 요걸 이제 뭐 스위칭으로 뭐 전환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이제 시간이 좀 필요하다, 요렇게 지금 직접 전환을 요청하는 경우라든지 의사의 어떤 전환을 권유해야 된다. 그래서 유럽에서도 이제 바로 처음부터 이제 진펜트라를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 스위칭 형태로 가기 때문에 이런 어떤 전환율이라든지 신규 환자 처방 관련되는 부분들이 마케팅에 이제 크게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뭐 유튜브라든지 TV 광고를 통해서 노출된 시점이 9월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시간을 지나면 의사나 환자 쪽의 요구를 통해서 진펜트라의 어떤 부분으로 처음부터 진펜트라라든지 교환 관련되는 전환이 빠르게 일어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반영이 될 가능성이 이제 높다라고 이제 계속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진펜트라 관련되는 타임라인이 10월 달에 이제 3대 PBM 등재를 완료했기 때문에 4분기 내년도의 어떤 기대감은 여전히 일단은 이제 뭐 높게 일단은 기대감을 가지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후에 이제 신약 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ADC 쪽이고, ADC 쪽으로 가야 그냥 이제 순수하게 신약하는 것보다 시간이라든지 효율성을 축소해서 가기 때문에, 그 내년도가 이제 2025년도면 2029년도에는 이런 부분들을 성과를 내겠다라고 지금 중기 라인에서 지금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R&D의 어떤 속도가 어떻게 되는지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개발 능력에서는 항상 실망을 뭐 주지 않았던 셀트리온이기 때문에 ADC 쪽의 부분이 잘 되면 기존 항체 약물들에 대한 어떤 시너지 효과들도 낼 수 있겠죠. 기존은 이제 뭐 시메트라든지 그 다음에 뭐 렉틴 관련되는 부분으로 지금 이제 진행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폐암 관련되는 부분들에는 기전 자체가 바이오마커가 10개 이상이 되죠. 대부분 뭐 EGFR이나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만 기타 이제 타켓으로 하고 있는 개발 관련되는 부분들도 많이 하고 있다. 그래서 CMEC 관련되는 ADC가 많을까 이렇게 보면 시장 규모가 일단 크다. 그리고 이 폐암 관련되는 부분이 항암제 라인에서 가장 크기 때문에요. 다른 쪽에서는 좀 희귀 타켓이라 하더라도 폐암 쪽에 오면 성공만 하면 시장 규모가 제일 큰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기대감은 뭐 여전히 있다라고 일단은 봐야 되겠죠. 네, 그 관련되는 어떤 내용들을 ADC 관련되는 부분의 이야기들을 여기 많이 하고 있지요. 내용들이 있고요. ADC 관련되는 내용들이 있고 뒤에는 이제 뭐 이 넥틴4 관련되는 부분들 결국 어떤 타켓으로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단백질을 어떻게 이제 그 타켓을 하느냐 다음에 이제 후보 이제 바이오마커를 어떻게 해서 이제 기전을 하느냐, 그래서 표적으로 하느냐, 요런 단계가 이제 연구 단계고요. 이제 요렇게 하고 이제 이제 비임상, 임상으로 해서 이제 개발 단계까지 가는데 이제 속도를 얼마만큼 해주느냐를 이제 잘 살펴봐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ADC 쪽에 지금 경쟁 강도가 굉장히 강합니다만 ADC 시장 자체가 2030년도까지 지금보다는 한 4배, 5배 이상 계속 성장하는 시장이니까 진입을 하기만 하면 신약 업체로의 어떤 리레이팅은 계속될 수 있고, 이 독성 관련되는 부분이 ADC에서도 가장 일단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효과를 피노바이오와의 어떤 플랫폼 기술을 통해서 이제 뭐 진행하기 때문에요. 이 기대감들이 이제 중간 단계에서 IND 신청하고 일상의 결과가 나오게 되는 보통 뭐 1, 2년 이내에는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셀트리온에 관련해서 이제 ADC 관련되는 비중의 현대차증권도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ADC 쪽에서는 이제 이렇게 그 링크에다 싣는 페이로드 관련되는 부분이 전통 세포독성 항암제보다는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독성과 링크 기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얼마만큼 잘하느냐가 성공 여부에 달려 있고, 지금 이제 그 NO2가 이 마치 면역관문 억제제가 이제 그 확장이 굉장히 그 인디케이션 확장이 좋듯이 ADC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스타트 되기 때문에 베스트 인 클래스로 노리는 어떤 전략들을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향후에 ADC 쪽의 어떤 부분을 통해서 기업 가치에도 상당히 뭐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지금 크게 보면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되는 이제 임상의 어떤 이제 진행 과정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지금 뭐 머크라든지 일라일리와 신약 경쟁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뭐 해야 되는 이런 부분을 봐야겠죠. 그래서 항체 전문 바이오시밀러 기업 입장에서 이 항체를 통해서 바이오 베터의 개념인 ADC라든지 이중항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셀트리온 입장에서는 장기적으로는 좋은 어떤 경쟁력의 기반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진펜트라가 제대로 좀 성과를 내준다라고 하면 셀트리온 입장에서 이 3년 동안에 조금 이제 지리한 어떤 흐름을 넘어가서 2030년도 초반에 첫 번째 ADC의 어떤 신약 발매까지도 기대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컨텀 점프를 이제는 바이오 신약 업체로의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뭐 이런 부분이 이제 현대차증권의 리포트의 내용인데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했기 때문에 꼭 한번 챙겨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